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비밀. 성공하려는 사람의 지침서. 시크릿. (1 년) 전부터 내 인생이 망가졌다. 난 일에 지쳐버렸다.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고 인간관계도 무너졌다. 그때 이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게 된 것이 나에겐 큰 축복이었다. 이 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난 위대한 비밀을 보았다. 난 역사 속에서 이 비밀을 추적했다. 그 비밀은 묻혔다. 그 비밀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대단했다. 그 비밀의 묘설은 금지되었다. 이 사람들이 비밀을 모두 알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다. 플라톤, 셰익스피어, 뉴턴, 위고, 베토벤, 링컨, 에머슨, 에디슨, 아인슈타인. 왜 우리는 이 비밀을 몰랐을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비밀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 차례차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아세요? 행복, 건강 그리고 부유함 등 당신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있고 될 수도 있어요. 크기나 규모와 관계없이 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직업을 원하죠? 더 성공하고 싶어요?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죠? 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을 봤죠. 부귀의 기적, 육체적 치유의 기적, 정신적 치유, 인간관계의 개선 등이죠.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위대한 비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그 비밀에 있다. 에머슨. 1803에서 1882. 지금쯤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죠. 우리 모두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법칙에 지배받아요. 이 우주의 법칙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우주선도 만들 수 있었고 달에 사람을 보내서 달에 착륙할 수 있었죠. 당신이 인도에 살든 호주나 뉴질랜드에 살든 스톡홀름, 런던, 토론토, 몬트리올, 뉴욕에 살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의 힘 속에 살고 있죠. 하나의 법칙, 그것은 끌어오는 힘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끌어오는 힘에 대한 법칙입니다. 당신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끌어들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당신 마음속 영상에 의해서 당신에게 끌려온 겁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에 의해서죠. 당신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끌려 들어오죠. 현자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는 소수의 집단이 있었죠.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부의 96%를 차지하는 이유가 뭐죠?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죠. 그들은 어떤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비밀을 알고 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그 비밀 알려줄 겁니다. 끌어오는 법칙을 가장 간단히 이해하는 방법은
나 자신을 자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자석은 모든 것을 끌어들이죠. 기본적으로 끌어오는 법칙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법칙은 생각에 의해 작용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분명히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장 위대한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끌어들이는 것이기도 하죠.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손에 쥘 수 있어요. 이 기본 원리는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생각은 실체화된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생각엔 진동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생각은 진동수를 만들어냅니다. 우린 생각을 측정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만일 마음속에서 상상하길 새 차가 있다거나 필요한 돈이 있다거나 회사를 세우거나 자기 이상형을 찾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외모를 상상하거나 그러면 진동수가 일관되게 발생합니다. 생각은 자력과 같은 신호를 보내서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끌려오도록 합니다. 풍요한 삶을 생각하면 당신이 그 삶을 끌어오게 됩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곤 나쁜 일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의문을 갖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끌어당김의 법칙은 가리질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생각에 반응할 뿐이죠. 만일 갚아야 할 채무를 계속 생각하여 기분이 매우 나쁘다면 그 신호를 우주로 보내게 됩니다. 아, 이 빚 때문에 기분이 정말 안 좋아. 그러면 당신 존재 자체에 갚아야 될 빚만을 더욱 각인시키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확신하면 생각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생각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강렬하게 부정하면 그것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작동시켜 끌어당김의 법칙이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옵니다. 이 우주는 끌어당기는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것은 끌어당기는 힘과 관련이 있죠. 끌어당기는 힘의 법칙은 항상 작동합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이해하든 못하든 항상 작동합니다. 과거, 미래, 현재를 생각할 때도 당신의 기억, 상상과 상관없이 당신은 항상 생각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 생각에 반응합니다. 창조는 항상 일어납니다. 언제나 사람은 생각을 하죠. 그건 어떤 것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어떤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원하고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집니다. 나쁘다고 불평을 하면 당신은 더 나쁜 것을 창조합니다. 로버트라는 학생이 있었죠. 로버트는 게이고 내 온라인 강좌를 들었죠. 나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있는데 비참한 자기 삶에 대한 것이었죠. 직장에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놀렸고 그는 계속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가 골목을 지날 때면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는 개그맨이 되기를 원했는데 개그를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게이라고 놀렸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불행하고 비참했죠. 그는 동성애자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했죠. 난 그에게 가르쳤어요.
당신은 원치 않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요. 난 답변 메일에서 당신은 원치 않는 것만 나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했죠. 당신은 이런 생각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 그럴수록 상황이 더 나빠진다. 라고 했어요. 그 후에 그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정말로 그는 그런 노력을 했죠. 6에서 8주 후에 나타난 결과는 정말 기적과 같았죠. 그가 말하길 자기를 괴롭힌 모든 직장 동료가 전군을 가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리에서도 괴롭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걸 발견했죠. 괴롭히던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개그를 할 때도 아무도 그를 놀리지 않았어요. 그의 삶 전체가 변했죠. 그건 원치 않는 것, 두려워하는 것, 피하고 싶은 것 등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바람직한 일과 환경, 사람들이 우리에게 끌려옵니다. 부정적이 되거나 화가 나면 부정적인 환경과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오죠. 결국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거고 우리 마음의 힘을 일상생활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눈을 열고 관찰하는 것이죠. 유인력 법칙이 작용하는 걸 볼 겁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길 것이고 성공을 말하는 사람은 성공을 할 겁니다. 유인력 법칙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나 있어요. 이 법칙을 이해했다면 당신이 자석과 같다는 걸 알 겁니다. 생각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건을 끌어들이고 새 삶을 끌어들이죠. 정말로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유인력 법칙에 의해 당신이 불러들인 겁니다. 지금 난 단지 바라는 소망이나 바보 같은 공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말하는 겁니다. 양자역학이 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양자역학에 의하면 마음 없이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인지하는 현실을 실제로 만들고 있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전기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로 전기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모두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전기의 작동 원리를 아세요? 난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알고 있죠. 전기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고 사람도 요리할 수 있죠. 가끔 이 위대한 비밀을 이해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졌던 부정적 생각 때문에 매우 두려워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인데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부정적 생각의 힘보다 수백 배나 더 강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정적 생각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당신의 생각이 즉시 현실화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서히 현실화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당신의 생각을 주의해서 선택하고 그 생각을 즐겁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 인생의 걸작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미켈란젤로가 되는 겁니다. 다비드 상이 조각이 바로 당신인 겁니다. 이것을 당신 생각으로 이룰 수 있어요. 과거의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지배자들은 생각의 힘을 감추고 알려주지 않았죠.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했어요. 사람들은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집에 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살고 있죠.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에서 우린 살고 있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당신이 빌딩에서 떨어질 때 당신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땅에 추락할 겁니다. 당신 삶 주변의 모든 것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 당신이 끌어들인 겁니다. 당신이 이 말을 즉시 거부할 겁니다. 난 자동차 사고를 나에게 끌어들이지 않았어. 난 저 손님을 나에게 끌어들이지 않았어. 난 부채를 나에게 끌어들이지 않았어. 내가 끌어들인 게 아니야. 당신은 이렇게 불평하겠죠. 난 당신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두 당신이 끌어들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것을 인정하면 인생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위대한 비밀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어떤 걸 끌어들이죠.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고 감정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절로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 생각을 감시해야 하나? 일이 너무 많군. 처음엔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죠. 당신의 생각을 감시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되죠. 너무나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여러 방면에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죠. 그래서 느낌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낌을 따르면 당신의 생각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생각이 느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느낌은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끌어들이는지 알아보죠. 현 시점에선 두 가지 감정밖에는 없어요.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여러 종류의 느낌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정적 느낌 즉 죄의식, 분노, 실망 등은 모두 같은 종류죠. 기분이 나쁘죠. 지금 당신 생각에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관점에선 나쁜 주파수와 진동을 유발하는 것이죠. 좋은 기분 즉 희망, 행복, 사랑 등은 긍정적 느낌인데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죠. 그래요. 정말 쉽죠. 그게 답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끌어들이고 있죠? 기분이 어때요? 난 좋아요. 계속 유지하세요. 우리의 느낌은 지금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알려주죠. 기분이 좋을수록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기분이 나쁠수록 조화에서 벗어난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은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생각은 말 그대로 미래의 경험을 만들죠.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려 할 때 느낌으로 알 수 있죠.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느낌은 진행되는 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생각만큼 명확한 느낌을 느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오늘 하루가 이런 식이겠죠. 단순한 느낌 변화가 하루 전체와 인생을 변화시키죠.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릅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특별한 행복감을 느끼면 그리고 이 기분이 변하지 않으면 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은 더 행복한 기분이 들 수 있는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좋은 날 나쁜 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계속 유지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지금 바로 건강하다고 느끼세요. 지금 풍요롭다고 느끼세요.
당신 주변의 사랑을 느끼세요.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면 이 우주가 당신의 내면에 반응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내적 느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현실화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통해 어떤 것이 당신에게 끌려와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라던 것이든 아니든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느끼는 것, 현실화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항상 일치합니다. 항상 그렇죠. 예외는 없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나죠. 살아가면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했든 인식의 확장을 통해 어떤 것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한 대로 당신은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고 있다. 처칠 1874에서 1965. 좋은 기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느낌은 우주에 신호를 보내서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끌어들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더 좋을수록 기분을 더 좋게 할 것들이 끌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더 좋아지죠. 기분이 나쁘면 그 기분을 바꾸세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세요. 노래를 하세요. 그러면 감정이 바뀝니다. 또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세요. 아기를 생각하세요. 떼쓰고 우는 것이 아닌 사랑스러웠던 때를요. 계속 좋은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죠. 애완동물은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주죠. 애완동물에게 사랑을 느끼면 당신 삶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생각을 조절하면 생각과 느낌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당신의 완벽한 삶을 경의에 찬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고 적용한 이후로 내 인생은 마술과 같이 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450만 달러짜리 저택을 소유했고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유명한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등산을 하고 탐험 여행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건 비밀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인생은 정말로 경이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비밀을 사용할 때 그런 삶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주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잠시 그것을 살펴보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로 비유를 들어봅시다.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알라딘이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타납니다. 요정은 항상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근원을 따져보면 세 가지 소원만을 말하는데 이 이야기의 출처에서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해보고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당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알라딘입니다. 당신 앞에 우주는 엄청나게 큰 요정입니다. 보통 이 우주는 여러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수호천사, 상위자 등이죠. 내 말은 그 이름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당신이 원하는 존재를 선택하세요. 모든 문화에선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정은 항상 이 말을 하죠. 당신의 소원대로 행하겠습니다. 창조 과정은 세 가지 과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말로 요청할 필요는 없어요. 우주는 당신의 단순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당신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죠? 소원을 종이에 써보세요. 분명한 단어로 쓰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난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런 후에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설명하세요. 원하는 모든 것을 유정말로 흥미롭죠. 마치 우주가 상품 목록을 갖고 있는 것과 같죠. 당신은 목록을 열람하고 고르면 됩니다. 난 이런 경험을 하고 싶고 저런 것을 원해. 난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마치 우주의 상품을 주문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로 쉽죠. 두 번째 단계는 응답입니다. 당신이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이죠. 그 응답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대신 우주가 해줍니다. 우주의 힘이 당신 생각과 감정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위해서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실로 원하는 걸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조금만 연구해 본다면 당신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룬 사람들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만 알고 있죠.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방법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주가 어떻게 재조정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일이 성취되기까지 그 과정을 모릅니다. 당신은 그 방법을 그냥 끌어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뭔가 잘못돼서 내가 요청했는데 그럼 지금 요청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첫 단계가 완료하면 예외 없이 매번 우주가 응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해해야 할 다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로 받는 단계입니다. 받는 단계입니다. 즉, 당신이 요청한 것에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것이 열정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열정에 대한 느낌입니다. 절망과 분노를 느끼면 요청한 것에 자신을 맞추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느낌이 전적으로 중요함을 깨닫고 당신의 느낌에 따라서 생각을 조절하면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분명히 현실화됩니다. 당신의 환상이 사실로 나타날 때가 더 큰 소망을 요청할 시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창조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법칙의 연과 적용 연습은 원하는 것에 대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조절하는 겁니다. 원하는 차를 시운전하세요. 원하는 집을 보러 가세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원하는 것에 대한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세요. 당신이 어떤 것을 하든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바로 앞에 있다고 믿으세요. 또는 독창적인 어떤 행동을 하세요. 이런 식이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순 있지만 하기가 싫어. 이런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닙니다.
행동이 요구될 때도 있는데 우주가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조화를 이룬다면 이 행동을 통해서 당신은 기쁨을 느낄 겁니다. 당신은 생동감을 느낄 것이고 시간이 멈춘 것과 같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기회가 주어질 때, 추진력이 생길 때, 직관적인 충동이 생길 때 행동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오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끌어오세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끌어오세요. 책이 필요하면 그 책을 끌어오세요. 당신이 끌어오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끌리면 그것은 동시에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실체화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방법도 없이 시작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밤에 차를 운전합니다. 전조등은 100에서 200피트의 거리만 비추죠. 당신은 지금 뉴욕으로 가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운전을 합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건 200피트 앞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200피트 앞이 보이고 또 다음 200피트 앞이 보인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계속 펼쳐지겠죠. 마침내 당신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진정 원했던 어떤 것을 이룬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것을 원했으니까요. 믿음을 갖고 첫 계단에 올라라.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 단지 첫 계단에 발을 디뎌라. 마틴 루터 킹 1929에서 1968. 언제 일이 이루어지는지 묻는 사람이 있어요. 새 차가 나타나고 돈이 생기는데 얼마나 걸리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30분, 3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죠. 당신이 우주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크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끌어당기는 힘의 관점에서는 거대한 것이나 극히 작은 것이나 차이점이 없어요. 우주가 모든 것을 해줍니다. 풀은 저절로 자라죠.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자라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죠. 문제는 이런 고정관념이죠. 이건 크니까 오래 걸릴 거야. 이건 작으니까 1시간 안에 될 거야. 이런 것은 우리가 정의한 규칙입니다. 우주에는 이런 규칙은 없어요. 지금 갖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면 우주가 응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더 쉽게 얻을 수도 있어요. 커피 한 잔부터 시작하자. 오늘 커피 한 잔을 끌어들여 보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의 얼굴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그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전화가 오거나 편지를 받을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차장에서 자리를 빨리 찾는 것에 놀라곤 하죠. 비밀을 알고부터 이런 일이 가능해졌죠. 난 원하는 주차 공간을 영상화합니다. 95% 경우의 주차 공간이 바로 생겨서 즉시 주차를 합니다.
5% 경우에도 1에서 2분을 기다리면 다른 차가 나가고 주차할 수 있어집니다. 난 항상 이런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죠.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이든 그것은 당신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비밀을 사용하면 현 상황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끔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계속 얻는 겁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은 관찰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을 그냥 쳐다보고 현 상황만을 생각합니다. 유인력 법칙에 따르면 계속 같은 상황을 관찰하고 계속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당신에게 더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만 하면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당신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현 상황을 보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죠. 그것은 과거의 당신이죠. 당신의 현 상태를 봅시다.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원하는 인간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건강이 나쁠 수도 있죠. 이것이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당신, 생각과 행동의 잔재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과거 잔재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당신의 현재 상태만 계속 생각하면 미래의 당신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붙다. 그럼 당장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하죠? 2에서 3개 정도를 말하죠. 감사하는 것에 대한 목록을 만드세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생각을 전환하세요. 당신은 아마도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불만스러운 것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곤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은 다른 관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좋아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언제나 좋은 것을 당신에게 끌어옵니다. 남편의 작은 행동에도 아내가 매우 고마워한다면 남편은 다음에 어떤 것을 할까요? 남편은 더 좋은 것을 할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항상 어떤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져야 할 감정입니다. 나도 이런 감정이 들도록 매일 연습합니다. 난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난 침대에서 일어날 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양치를 하거나 다른 것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머리나 말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감사하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당신의 일상을 다른 관점에서 느끼기 시작하면 더 좋은 일이 끌려오고 감사해야 할 일들이 더 생깁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 난 차가 없어, 난 좋은 집이 없어, 난 건강하지 않아, 난 애인도 없어 그만. 이건 당신이 원치 않은 것들입니다. 이미 갖고 있고 감사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볼 수 있게 해준 당신의 눈이라든지 또는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등이죠. 좋아하는 어떤 것에 감사하면 당신은 그것을 곧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아, 일이 잘 안 풀려, 뭐가 잘못돼서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난 돌을 하나 주웠어요. 난 이 돌을 가지고 다니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매번 돌을 만지면서 감사하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난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 호주머니에 돌을 넣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하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다. 밤에 주머니를 비울 때도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난 돌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죠. 남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가 내 돌을 보았죠. 그게 뭐지? 난 설명을 해줬고 그는 그 돌을 감사의 돌이라고 불렀죠. 2주 후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 친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죠. 내 아들이 간염으로 죽어가고 있어. 감사의 돌 3개를 보내줘. 그 돌은 거리에서 주는 건데 당연히 보내준다고 했죠. 난 특별한 돌을 원했어요. 난 냇가로 가서 돌을 골랐죠. 그 돌들을 그에게 보냈어요. 4에서 5달 후 그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 아들이 대단히 좋아졌어. 알려줄 게 있는데 1000개의 돌을 개당 $10에 팔았어. 감사의 돌들 말이야. 그래서 자선금을 마련했어. 정말 고마워. 감사하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신 인생을 이런 식으로 당장 바꾸세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생길 겁니다. 난 달탐험을 위한 시각화 훈련 과정에 참여했어요. 1980에서 90년대인데 올림픽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이 시각화 훈련에서 생각을 시각화하면 실체화된다는 걸 알았죠. 마음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죠. 올림픽 참전 선수를 데려와서 그에게 측정 장비를 부착하고 마음속으로 달리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달리기 대회를 할 때와 같은 근육이 활성화되었죠. 그는 단지 마음으로 달리기 시합을 했을 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그건 마음이 실제로 달리는지와 아닌지를 구별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떤 곳에 가 있으면 당신 몸도 그곳으로 갑니다. 당신이 시각화를 할 때, 마음속에서 영상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항상 원하는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세요. 한 예를 들죠. 지금 당신 손등을 보세요. 지금 정말로 손을 보세요. 피부의 색, 반점, 혈관 손에 낀 반지, 손톱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 손을 다시 봅니다. 당신 손이 새로 산 차의 핸들을 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생생한 가상 체험입니다. 그래서 새 차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새 차가 있으니까요. 알겠죠? 유인력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영상과 생각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난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내가 원하는 걸 시각화했으니 충분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랑과 기쁨의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당신 마음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인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로 비밀이 작동하는 겁니다. 새 차에 정말로 타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저 차를 가졌으면 언제가 새 차를 갖겠지. 새 차에 대해 너무 약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되면 미래에도 안 되는 겁니다. 강렬한 감정을 계속 유지하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세요. 방 안에서 아무리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차를 모세요. 와. 지금 하세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이래야 돼? 당신은 성공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나요? 지금 그 느낌. 그리고 내면의 눈이 이 우주의 힘을 발현시킵니다. 난 이 힘의 실체를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그레햄 벨
1947에서 1922. 왜 그런지 알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믿음에서 그 일이 생깁니다. 이를 이루는 것은 우주가 책임을 집니다. 우주는 당신과 당신의 소망 사이에서 가장 빠르고 조화로운 지름길을 압니다. 우주를 믿고 이를 맡기면 그 결과에 당신은 매우 놀랄 겁니다. 여기서 마술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연습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귀찮은 일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좋은 기분을 느껴야 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쾌활함을 느껴야 하고 고양된 느낌과 행복감이 들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이 요이런 연습을 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마술과 같은 삶을 사느냐, 통상적인 삶을 사느냐입니다. 습관적으로 이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항상 마술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 이 연습을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한동안 생각해보고 마치 모든 걸 통달한 듯이 말합니다. 감동받았어. 이 프로그램을 봤지. 난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그런데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표면 아래에서 결과가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표면만 보고 그냥 포기하죠. 잘 안 되잖아. 우주가 뭐라고 말했죠?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결과가 표면 아래로 내려가죠. 유인력 법칙을 알았을 때 난 이 법칙을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알고 싶었죠. 1995년에 난 영상 게시판이란 걸 만들었어요. 이 게시판에 내가 성취하고픈 것, 내가 끌어오고 싶은 것, 자동차, 시계, 이상형 등의 사진을 붙여놓았죠. 매일 사무실에 앉아서 이 게시판을 보면서 시각화를 했죠. 마치 모든 걸 얻은 상태처럼 앉아 있었죠. 이사를 하게 되어서 모든 가구와 짐들을 창고에 옮겨 놓았죠. 5년 동안 3번 이사를 했죠. 마지막엔 캘리포니아에서 이 집을 샀고 1년 동안 수리를 했죠. 그리고 모든 짐들을 풀었어요. 어느 날 아침 7시 30분쯤 내 아들이 사무실로 왔죠. 5년 동안 열어보지 않은 상자가 문 옆에 있었죠. 내 아들이 그 상자 위에 앉아 있기에 난 내려와라. 난 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뭐죠, 아빠? 그건 내 영상 게시판이란다. 영상 게시판이 뭐예요?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란다. 물론 5살짜리 아들은 이해를 못했죠. 보여줄게. 그러면 이해할 거다. 난 상자를 열고 영상 게시판을 꺼냈죠. 5년 전에 원했던 집 사진이 있었죠. 난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난 꿈의 집을 사서 수리를 했죠. 그리고도 몰랐던 것이죠. 너무 감격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죠? 애야, 난 마침내 유인력 법칙을 이해했다. 난 마침내 시각화의 힘을 이해했다. 난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네, 전생에 내가 세운 회사 그리고 내 집까지 모든 걸 이루었다. 내 꿈의 집을 사고도 미처 몰랐구나. 상상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상상은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것들을 미리 보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1879에서 1955.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자격이 있다고 믿으세요.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매일 눈을 감고 몇 분 동안 원하는 것을 이미 갖고 있다고 영상화하세요. 그리고 그 기분을 느끼세요. 그 후에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정말로 즐겁게 해야 합니다. 아셨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느낌을 우주로 방출하세요. 그리고 우주가 해줄 걸 믿으세요. 이 비밀이 날 완전히 변화시켰죠. 내 아버지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부자가 모든 사람을 착취한다고 생각하셨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속여야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난 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졌죠. 돈은 사람을 나쁜 게 만든다. 악한 사람만이 돈이 있다는 둥 알다시피 돈이 나무에서 생기진 않죠. 내가 록페러인 줄 알아? 부친께서 늘 쓰시던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힘든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랐죠. 투쟁해야 된다고 믿었죠. 클레멘트 스톤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죠. 마음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 클레멘트 스톤 1902에서 2002. 스톤과 일할 때 그가 말했죠. 성취됐을 때 자신이 놀랄 정도로 큰 목표를 세워라. 난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그때 난 1년에 8,000불을 벌었죠. 난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목표를 원했죠. 난 말했어요. 1년에 10만 불을 벌고 싶어요. 어떻게 벌지는 전혀 몰랐죠. 계획도 가능성도 없었죠. 그러나 난 말했죠. 그렇게 목표를 세울 거고 할 수 있다고 믿을 거고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행동하고 그 감정을 방출했죠. 난 정말 그렇게 했죠. 그가 가르쳐 주길 매일 눈을 감고 이미 달성된 것처럼 목표를 시각화하라. 난 가짜 10만 불짜리 지폐를 만들어서 천장에 붙였어요. 일어나자마자 그 지폐를 먼저 보게 됐고 내 의도를 다시 생각하곤 했죠. 그리고 눈을 감고 10만 불이 들어왔을 때 내 삶을 시각화했죠. 30일 동안의 별일이 없었죠. 좋은 아이디어도 없었고 돈을 주는 사람도 없었죠. 갑자기 샤워를 하던 중에 4주 정도 지난 후였는데 10만 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집필 중인 책이 있었는데 40만 권의 책을 25센트에 팔면 10만 불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책은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랐죠. 영감이 떠오르면 그 영감을 믿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방법을 몰랐죠. 어떻게 40만 권을 팔지 몰랐어요. 슈퍼에서 내셔널 인콰이어 잡지를 봤죠. 보통 그 잡지는 뒤쪽에 진열되는데 갑자기 그 잡지가 앞으로 뛰어나오는 것처럼 보였죠. 생각이 들길 저 잡지 구독자가 내 책을 안다면 분명히 40만 권의 내 책이 팔리겠군. 6주 후에 헌터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 숙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녀가 말했죠. 훌륭한 강연이었요.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명함을 드리죠. 어디서 일하죠? 전 프리랜서예요. 보통 내셔널 인콰이어에 기고하죠.
마치 환상 특급의 주제가가 울리는 것 같았죠.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기사가 나가자 내 책은 잘 팔리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사건과 그 숙녀를 내 인생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해 10만 불을 벌지 못했어요. 92,327불을 벌었죠. 실망해야 할까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죠. 정말 놀라웠죠. 내 아내가 말했어요. 와, 10만 불에 가깝게 벌었네. 100만 불은 안 될까요? 난 말했죠. 글쎄 한번 해보지. 출판사에서 수표를 보냈죠. 새 책에 대한 선지급이었죠. 스마일 모양이 서명 뒤에 있었는데 사장도 처음으로 100만 불짜리 수표를 써보았기 때문이었죠. 난 경험을 했죠. 난 그 비밀이 정말로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했죠. 절대적으로 됩니다. 지금 매일 그 비밀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죠. 이 프로그램을 보는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끌어오나? 어떻게 더 좋은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더 풍요해질까? 어떻게 내 카드 빚을 청산할까? 돈벼락을 맞을 수 없을까?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뜻을 세워요. 지금까지 계속 그 방법을 말했잖아요. 당신의 일은 우주로부터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돈을 원하면 얼마나 원하는지 말하세요. 갑자기 30일 안에 25만 불이 생기길 원합니까? 무엇이든 당신이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빚 청산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빚을 못 갚아요. 빚을 생각할 때마다 빚이 더 끌려 들어옵니다. 빚은 갚아야 되겠지만 난 빚에 신경 안 써요. 빚을 생각하면 빚을 더 지게 됩니다. 빚은 자동으로 갚아진다고 생각하고 풍요로움에 집중하세요. 너무나 자주 사람들이 말합니다. 난 내년에 2배로 벌고 싶어.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곤 포기하죠. 난 안 돼. 그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돈이 없다고 불평하면 친구에게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런 생각을 계속 작동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죠. 당신이 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는 바로 돈이 없다는 것에 계속 집중한다는 겁니다. 나는 매일 우편으로 많은 청구서를 받습니다. 개선시킬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죠. 유인력 법칙에 따르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에 현 잔고를 지우고 새 잔고를 써 넣었죠. 원하는 액수를 기재했어요. 우편으로 오는 수표를 영상화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했죠. 그래서 영상화를 했죠. 한 달 만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웠죠. 오늘 막 수표를 받았죠. 청구서는 줄고 수표는 늘었죠. 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선 열심히 일하라고만 배웠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하면 처음엔 믿지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과 한동안 승강이를 벌이죠. 부는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각에 달려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부분은 그들의 사고 방식과 심리에 관한 겁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말하죠. 당신은 잘 벌어도 난 못해요. 모든 사람들은 돈에 대한 내적 심리 상태를 바꿔야 해요. 돈이 대단히 많아도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진정한 부가 아니죠. 그렇죠? 돈을 추구해서 부자가 되어도 당신이 풍요해진다는 보장은 할 수 없죠. 돈이 풍요로움의 한 부분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프고 가난하다면 역시 풍요한 건 아니죠. 인생은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야 하죠. 서구에선 성공을 위해 투쟁하죠. 좋은 집과 직장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연구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요. 외적인 것에서부터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역으로 내적인 기쁨과 평화가 먼저고 그 다음이 외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그 비밀의 의미는 우리가 자신의 우주를 만드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생각, 느낌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실현되니까요.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집주인은 유명한 PD였죠. 사방에 미인의 그림이 걸려 있었죠. 옷을 벗은 여인, 가죽 옷을 입은 여인 뭐 이런 종류인데 이렇게 말하는 듯했죠. 난 너에게 관심이 없어. 난 말했죠. 연애하는데 문제가 있군요. 당신 천리안을 가졌어요? 아니요. 같은 여자 그림이 7군데에 있군요. 난 저 그림이 좋아요. 직접 그렸죠. 상태가 더 나쁘군요. 라고 대답했죠. 왜냐하면 모든 독창성을 저 그림 때문에 소진하고 있어요. 그의 일 때문에 이 사람 주변에 아름다운 여배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연애를 하지 않았죠. 난 물었죠. 원하는 게 뭐죠? 일주일 안에 3명의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3명의 여자를 그려서 여러 곳에 걸어요. 6개월 후 그를 유럽에서 만났죠. 연애는 어때요? 좋아요. 여자들이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당신의 소망 때문이죠. 3명의 여자와 데이트를 하니까 서로 싸워요. 좋군요. 전 안정을 원해요. 결혼도 하고 싶고요.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가 그런 그림을 그린 후 1년 후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가 원했기 때문이죠. 몇 년 동안 그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건 그의 외적인 요인이 항상 그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을 알고 있으니 직접 시도를 해보세요. 인간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내적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과의 관계를 좋아하겠습니까? 다시 반복하면 유인력 법칙은 당신 자신에게 끌려들어가는 것에 관한 겁니다. 이젠 분명히 알 겁니다. 타인이 자기에게 잘 대해주기를 원하듯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잘 대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런 건 아니죠. 네가 나에게 빚이 있으니 나에게 더 내놔. 대신 자신에게 더 투자하세요. 자신에게 더 시간을 쏟으세요. 그래서 자신을 충만시키고 베풀미 넘쳐나도록 말이죠. 난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친구가 내 아름다움을 알아주길 원했죠.
그들에게 나의 아름다움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죠. 사실 내가 미인은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 내 영웅이 있었죠. 미녀 삼총사 원더우먼이었죠. 그 여자들이 아름답지만 나와는 다르죠. 두꺼운 입술, 큰 엉덩이,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나 자신과 사랑에 빠지자 모든 게 변했죠. 그러자 주변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죠. 당신 자신에겐 대단한 것이 있어요. 44년 동안 나 자신을 연구했어요. 난 나와 키스하고 싶어요.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만심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말하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야. 동거인이 너무 화를 잘 내내. 아이가 골칫거리야. 타인의 장점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고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메모장에 타인의 장점을 적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계가 나쁜 사람도 있겠죠.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것이고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들의 장점에 집중하면 그들이 변할 겁니다. 만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기대만큼 그들의 기분과 태도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서로 만나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유인력 법칙에 의해 그 사람과는 만나지 않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타인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죠. 불가능하면서도 성가신 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세요. 세상을 통제하고 당신 짝과 아이들 통제하려는 그런 것들 말이죠. 당신 자신만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죠. 정말로 우리의 몸은 우리 생각의 산물입니다. 의학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감정과 생각이 실제로 육체의 구성물, 구조, 기능을 결정합니다. 우린 가짜 약 효과를 알고 있죠. 가짜 약은 몸에 어떤 효과도 없어야 됩니다. 설탕 알약이나 그런 것들이니까요. 환자에게 이 가짜 약을 진짜라고 주면 진짜 약과 같은 효과가 있죠. 진짜 약보다 효과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았죠. 약보다 더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나면 약 대신에 그 병을 만든 마음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분명히 죽을 병이라면 약을 쓰는 게 현명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약을 부정할 필요는 없죠. 어떤 치료법이든 다 필요한 것이죠. 진정한 웰빙은 순수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우주엔 이런 에너지가 충만해 있죠.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웰빙입니다. 당신에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면 매우 좋은 기분을 느낍니다. 부족하면 기분이 별로죠. 당신은 이 에너지가 흐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느낌의 상태를 보면 이 에너지 상태를 알 수 있죠. 이 에너지와의 연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이란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병이 있죠.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우리가 균형을 잃은 것이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몸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몸에 병이 생기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생각의 힘으로 고칠 수 있나요? 대답은 절대적으로 그렇다. 입니다. 11월 23일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죠. 난 진실로 강하게 확신했죠. 난 이미 완치됐다고요. 하루 종일 전병이 완치돼서 감사하다고 말했죠. 계속해서 병이 치유돼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진실로 난 치유됐다고 믿게 됐죠. 암이 몸에 없다고 믿게 됐죠. 또한 웃기는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난 그저 크게 웃는 것 이외에 한 것이 없었죠.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려 했어요. 병의 치유에 가장 나쁜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암으로 진단받은 지 3개월 만에 난 완치되었습니다. 방사능과 약물 치료도 받지 않았죠. 우린 기본적으로 자가치유 능력이 있어요. 상처가 나면 세포가 재생되죠. 세균에 감염되면 면역체계가 세균을 처리합니다. 면역체계를 통해서 자가치유를 합니다. 감정 상태가 건전하다면 병이 없어집니다. 매 순간 우리 몸에는 수백만의 세포가 죽고 다시 생깁니다. 말 그대로 매일 우리 몸 일부는 새로운 것으로 대체됩니다. 다른 부분은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겠죠.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대체됩니다. 당신이 병에 걸렸고 그 병에 정신을 집중하고 사람들과 병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많은 병든 세포만 생길 뿐입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몸이라고 믿으세요. 병 치료는 의사에게 맡겨두면 됩니다. 관절염에 걸렸을 때 이 병에 대한 공포와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의 차이점이 뭐죠? 두려움과 희망의 차이는 바로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더 행복하다는 생각은 더 행복한 생화학적 상태를 만들죠. 즉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육체죠. 부정적 생각과 스트레스는 몸과 두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몸과 기관을 계속해서 재조정하고 재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생리적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몸이 정상화됩니다. 스스로 치유하죠. 신장이 재생되는 걸 봤습니다. 암이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시력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치유불능이란 말은 자신의 내면을 통해 치유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1981년 3월 10일에 있었던 일을 말하죠.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비행기가 추락했죠. 완전 마비 상태로 병원에 있게 됐죠. 척추가 부러졌고 2에서 3번째 목표가 부러졌고 연화 반사가 손상되어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죠. 횡격막이 파괴되어 숨도 못 쉬었죠. 눈만 깜박일 수 있었죠. 의사는 내가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죠. 남은 인생 동안 할 수 있는 건 눈을 깜박이는 것뿐입니다. 의사는 나를 그렇게 진단했지만 난 개의치 않았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이죠. 내가 완벽히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는 것을 영상화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뿐이었죠. 마음을 먹으면 어떤 것이든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나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면서 의사가 말했죠. 횡격막이 파괴돼서 결코 혼자 힘으로는 호흡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내 마음은 이렇게 계속 말했죠. 심호흡을 해. 심호흡을 해.
마침내 난 인공호흡기를 떼어냈어요. 의사는 설명을 할 수 없었죠. 내 마음이 항상 내 목표와 비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죠. 다음 목표는 크리스마스까지 퇴원하는 것이었죠. 8달 후에 난 내 두 발로 병원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된다. 너무 많은 사람이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삶을 삽니다. 그들은 멋진 것을 보고 말하고 하죠. 저것을 더 가질 테야. 그러기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겠어. 그러나 그들은 원치 않는 것, 끔찍한 것, 보기 싫은 것만을 봅니다. 그리곤 말하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싶었어.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낼수록 그런 것이 더 증가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빈곤과의 전쟁, 암과의 전쟁, 미혼모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폭력과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등 이런 것을 밀어낼수록 더 증가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부정할수록 몰아내기가 더 어려워요.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이죠. 부정적인 것에 계속 집착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한다는 매우 강한 감정을 갖게 되죠. 정말 기분이 나빠. 이럴수록 당신에게 더 다가옵니다. 전쟁 반대 운동이 전쟁을 유발합니다. 마약 퇴치 운동이 더 많은 중독자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말하죠.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겠군요. 난 이렇게 답하죠. 누군가 그가 원치 않는 것에 충분히 오랫동안 집중하면 그것이 실체화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테레사 수녀가 좋은 예죠. 난 절대 전쟁 반대 운동에 참여하지 않아요. 평화 운동이 있다면 초대해 주세요. 당신도 그녀도 비밀을 이해한 겁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실현시킨 걸 보세요. 당신이 전쟁 반대주의자면 평화주의자가 되세요. 당신이 가난 퇴치주의자면 식량 생산 전문가가 되세요. 어떤 정당을 반대한다면 상대 정당의 지지자가 되세요. 대중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가끔 당선되는데 그건 그가 모든 에너지와 집중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걸 파악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사실은 원치 않는 것을 더 말할수록 나쁘다고, 말을 할수록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끔찍하다고 말할수록 그런 것을 더 많이 창조하게 되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죠. 진작에 가르쳐주지. 늦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원치 않은 것에서 관심을 멀리하고 모든 감정을 모으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면의 목소리가 외부의 것보다 더 심오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세상을 창조하고 타인이 창조한 세상과 공존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비밀을 사용해서 우주로부터 원하는 걸 얻으면 마침내 모든 게 바닥나는 게 아닌가요? 사람들이 원한 만큼 돈을 벌면 난 은행을 털어야 하나요?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키고 남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마음속에 바이러스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짓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엔 부족하다는 거짓이 있어요. 부족하고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짓은 두려움과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탐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되는 겁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고 넘쳐나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고 넘쳐나는 힘이 있고 충만한 사랑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무한의 잠재성이 있는 마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역사상 위대한 스승들은 삶은 풍요로워야 한다고 말했죠. 만일 자원이 부족하면 다른 자원을 찾으면 됩니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 주변을 둘러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같은 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BMW를 원하지는 않죠. 모두 같은 사람을 원하지는 않죠. 모두 같은 경험을 원하지는 않죠. 모두 같은 옷을 원하지는 않죠. 모든 것이 채워지길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합니다. 믿고 보고 행한다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많은 것들 중 원하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흥분되지 않나요? 경험하고 싶은 걸 찾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세요. 느낌을 느끼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쓰세요. 자신을 그것에 맞추어 현실이 되게 하세요. 원치 않는 것이 보이면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쓰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그것을 밀어내지 마세요. 무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반면에 원하는 것에는 강하게 집중하세요. 과거 대부분의 지배자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역사상 가장 적 기회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손에 이 지식이 들어왔어요. 우리 주변과 자신의 몸을 둘러보세요.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신의 손을 보세요. 꽉 찬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에너지의 진동을 보게 됩니다. 세상 만물은 한 가지로 만들어졌죠. 당신의 손이나 바다, 별, 모든 것이 에너지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설명할게요. 우주가 있고 은하수 지구 그리고 개개인이 있죠. 몸속엔 기관이 있고 세포가 있고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죠. 마지막엔 에너지가 있죠. 여러 단계에서 할 말은 많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어느 도시에 살건 당신 몸에 있는 잠재적 힘은 전 도시를 일주일 동안 밝힐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이 제한된 육체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육체가 아닙니다. 극히 작은 단계에선 당신은 에너지장입니다. 에너지는 이런 겁니다. 양자 물리학자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죠? 하고 물으면 에너지라고 답할 겁니다.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파괴되지도 않았고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항상 존재했고 지금도 항상 존재하죠.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무형이기도 하죠. 좋아요. 신학자에게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죠? 하고 물으면 신이라고 할 겁니다. 이를 알아보죠.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고 창조나 파괴도 될 수 없고 앞으로도 항상 존재하는 형상화되기도 하고 무형이기도 하죠. 다른 용어로 같은 것을 기술한 거죠. 이 고개 덩어리가 당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적 존재죠. 더 큰 에너지 장 속에서 존재하는 에너지 장이 당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죠. 보이지 않을 뿐이죠. 안과 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 에너지 장이죠. 당신은 그런 에너지의 확장입니다. 이 멋진 육체 안에 당신이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당신의 본질을 못 보도록 막고 있죠. 당신은 그런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당신에겐 신의 힘입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린 하느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우주가 자신을 인식해서 우주가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능성의 무한장이라고 말하죠. 모두 진실일 겁니다. 우리가 창조의 근원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우린 잠재적으로 신과 같은 힘이 있어서 자신의 세계와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당신은 놀라운 것을 창조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묻고 싶은 건 당신이 이룩한 것이 당신이 원한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란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변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모든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린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다. 로버트 골리어 1885에서 1950.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로 느낍니다. 가끔은 과거의 일을 원망하죠. 자라면서 부모의 학대를 받았거나 결손 가정일 수도 있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심리학자들은 85%의 가정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였죠. 부친을 날 학대했고 6살 때 어머니는 이혼을 했죠. 13에서 18살까지 전갱단에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도 여러 번 있었고요. 댈러스에선 불황자였죠. 휴스턴에서 15년간 가난하게 살았죠. 어린 시절엔 학습 지진아였어요. 나는 앞으로 글을 쓰지도 못할 거라 했죠. 거의 모든 사람은 이런 정도의 얘깃거리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죠? 어떤 것에 계속 집중을 하든 아니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원치 않는 것은 사라집니다. 어떤 부분이 확장되면 다른 부분은 사라집니다. 우린 당신이 의도적으로 생각을 작동시키기를 바랍니다. 목적에 따라 생각을 조종하고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자기 생각의 관리자이니까요. 유인력 법칙의 멋진 면은 현 자신의 상태에서 진짜 생각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조화와 행복의 감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칙이 그것에 응답합니다. 지금 이 우주엔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늙는 것이 아니라 더 젊어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유인력 법칙을 사용해서 원하면 만들 수 있어요.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유전받은 것으로부터, 문화 코드로부터,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단 한 번만 증명하면 됩니다. 당신 내면의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겠죠. 좋긴 한데 난 못해. 그녀가 못하게 해. 그가 허락하질 않아. 그걸 하기엔 돈이 모자라. 그걸 하기엔 난 약해. 부자가 아니라서 그걸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라고 할 때마다 그런 것이 창조됩니다.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라고 당신은 생각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옳다. 헨리 포드. 1863에서 1947. 한계가 있나요? 절대적으로 없어요. 우리는 무한의 존재입니다. 우린 한계가 없어요. 개개인 안에 내재한 능력, 재능, 힘은 무한합니다. 신의 칠판 같은 것은 하늘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목적이나 사명을 적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칠판은 하늘에 없습니다. 릴 도널드 왈시는 잘생긴 남자로 21세기 마지막을 살았고라는 식으로 적어놓는 칠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내 목적은 칠판을 찾아 신이 내게 뭘 원하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칠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임무는 여러분 스스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창조하는 그대로가 될 것이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늘 저는 제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라왔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은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게 기쁨을 주는 일만을 하기 시작했죠. 흔히 말하는 재미없으면 하지마. 라는 말처럼요 기쁨, 사랑, 자유, 행복, 웃음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단지 기쁨을 불러올 수 있다면 1시간을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만일 이탈리아 소시지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기쁨을 느끼고 자연 속을 걸으며 기쁨 속에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자신을 그런 기쁨의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진정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것과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내면의 행복이 성공의 연료가 됩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항상 더 많은 것을 끌어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오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을 끌어오고 이용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기쁘지 않다면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따라가면 장애가 있는 곳에서도 우주는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어준다. 조셉 캠벨, 1904에서 1987.
기쁨을 따라가라고 한 조셉 캠펠의 말은 인간의 입으로 전해진 말 중에 최고의 말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풍요와 행복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삶을 즐기십시오. 삶은 놀라운 것입니다. 삶은 장대한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과 제가 틀린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지 틀린 점은 여러분은 위대한 비밀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 그걸 이루고 그렇게 되고 그걸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척지는 우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잠재력이 발휘되는 미래가 보입니다. 무한의 가능성 인간 마음에 내재한 잠재적 힘의 5%만을 우린 사용하고 있어요. 100% 잠재력이 발휘되는 세계를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모든 정신적, 감성적 잠재력을 사용합니다. 우린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린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죠. 좋은 일에 뜻을 두세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위대한 철학 체계도 위인들도 성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현자들에 대해서 공부해보세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됐죠. 그거 아세요? 이들 모두는 위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죠. 이제 당신도 그 비밀을 이해해서요. 비밀을 사용할수록 비밀을 더 잘 이해할 겁니다. 당신이 이 지구상에 갓 태어나서 첫 삶의 경험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구에 온 걸 환영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어요. 당신은 훌륭한 창조자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태어난 건 당신이 그것을 강하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가세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원하는 삶의 경험을 결정하세요. 그것을 결정했으면 그것의 생각을 집중하세요. 대부분의 시간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소비될 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세요. 그러나 당신의 진짜 일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중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끌어옵니다. 이것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난 당신이 위대하다고 믿어요. 당신 내면에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당신 나이가 얼마든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힘은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합니다. 지금 그 힘이 나타날 겁니다. 그 힘이 당신 인생을 맡을 겁니다. 그 힘이 당신을 먹일 거고 당신에게 옷을 줄 겁니다. 그 힘이 당신을 안내하고 지켜주고 지도해 줄 겁니다. 당신의 존재를 지탱시켜 줄 겁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좋은 기분을 느끼세요. 글, 론다번.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